안녕하세요. 대왕부동산TV의 전동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 재건축과 강남 신축 아파트의 운명이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요약 6가지인데요.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거. 세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네 번째는 재건축 규제를 하였고요. 다섯 번째는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전면 차단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 12.16 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두 번째와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거,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를 한 거. 이 두 가지가 강남 신축 아파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갑자기 머리가 아플 텐데요. 맨 왼쪽에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또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크게 이 네 가지로 구별되는데요. 하나하나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6월 19일부터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전 지역, 경기도 전 지역이고요.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가 되는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시 처인구, 그리고 광주시 일부, 남양주시 일부, 안성시 일부, 인천의 강화도와 옹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 전체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였고요. 지방은 대전, 청주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지정된 곳에 새롭게 성남시 수정구, 그리고 수원, 안양, 안산시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화성, 동탄2, 그리고 인천시의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하였습니다.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주택의 지역이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따라서 이 금융 분야,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의 규제 내용인데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화면을 정지해 놓고 읽어보시고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대출은 LTV가 9억 이하 주택은 50%, 9억 초과 주택은 30%의 대출이 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 15억 미만은 20%, 15억 초과는 전면 대출 금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대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대출, 이게 크게 달라지는 거죠. 나머지 내용은 천천히 보시고요. 세제 정비사업 전매 제한 분야가 따로 또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양도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종부세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 변경, 이런 게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해당이 됩니다. 이 투기 과열 지구로 넘어오면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준공 이유를 말합니다. 또 5년 재당첨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당이 되고 마찬가지 분양권, 주택과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어제 6월 17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허가 대상 면적 초과 토지는 관할 시구청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이게 가장 특이할 만한 내용이죠. 서울시에서 심의 확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요 내용입니다. 지정 범위는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 전역으로 14.4제곱킬로미터가 해당이 되고요.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 20제곱미터 초과 토지가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주거지역이 180제곱미터,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로 되어 있지만 10% 수준으로 하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범위인 10% 주거지역 18제곱미터 초과로 그 허가 대상 면적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지정 기간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거용 토지의 경우에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그 얘기입니다. 왼편은 강남구입니다.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오른편의 송파구의 잠실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이 되었는데요. 어제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치게 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전세 끼고 또는 월세나 전세를 끼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 가능한 물건만 거래가 되겠죠. 그렇다면 당장 6월 23일부터는 전세 월세가 들어있었던 매도 물량이 시장에서는 없어지게 되는 셈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월세에 들어있었던 보증금만큼이 더 필요하게 된 셈이죠.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부분 15억 초과의 초고가주택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액 다 현금으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거래량은 급감할 것 같고요. 꼭 매도해야 될 분들은 가격을 아마 낮출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거래량이 급감하고 급매들이 출현할 수 있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이 4개 동 이외 지역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 상승이 확산된다면 아마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자금조달 계획서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의 제출 대상을 확대하였고요. 또
또 증빙자료 제출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현행은 3억 원 이상일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래 가격과 무관하게 전부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 9억 원 초과의 주택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이외에 추가로 증빙자료까지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전부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거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주택 구입을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무주택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을 해야 되고요. 1주택자가 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또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했을 시 대출이 안 되고 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1주택자 대상으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는 4억 원, 지방에서는 3.2억 원이 됐었죠. 하지만 이 표의 왼쪽에 보시는 주택금융공사와 같이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통일시킨 거죠. 자, 다음은 정비사업 규제 내용입니다. 최근에 목동 아파트에서 안전진단이 많이 통과되면서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뉴스 기사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1차 안전진단 이외에 2차 안전진단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1차 안전진단도 기존에는 시군구청장이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했고 2차 안전진단 마찬가지 시군구청장이 공공기관에 의뢰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거를 시군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동일하게 시도지사로 바꿨습니다.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2차 안전진단에서 또 시도지사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현재보다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 형국입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신청에 새로운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요건이 부여되었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방은 아닙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혼선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사놓으신 분들이 분양 신청 전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내보내려면 기존의 보증금만큼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강남의 아파트들 대부분 15억이 넘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를 내보낼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올 연말까지 개정하고 개정 후에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정법 개정 전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2단계까지 못 간 단지들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못하게 된 경우에 아마도 재건축 사업 진행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기다리고 있고, 조합 설립 인가를 했다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분양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상당한 시간 후에 분양 신청을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 세 가지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가을 정기국회나 올해 안에 이 3법이 또 통과가 되면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다가 2년을 더 추가로 연장해서 살겠다고 하면 내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 입장이나 이 조합원 입장에서 모두 다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상당히 앞으로 강남의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초기 단계에 해당되어 있는 단지들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기간은 장기화될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합원 1인당 강남 5개 단지 평균이 4억 4천에서 5억 2천이라고 발표하였고요. 이 재건축 부담금으로 세금으로 조합원 1인당 4억 4천 이상, 최고 7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는 단지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 타겟으로 삼은 이 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을 제한하고 세제를 손을 보고 공제를 안 해주고 조사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모든 지역의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최고 세율인 3% 내지 4%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개인과 같은 종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공시가격을 합해가지고 부과했는데요. 단일 세율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동안은 법인별 6억 원을 공제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 소유하고 법인을 2개를 만들어서 총 3주택이 있었다고 하면 개인 9억 원, 법인 6억, 12억 원, 총 21억의 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였고요. 또 조정대상 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는 주택은 종부세 또한 과세를 하겠다. 그동안은 법인이 보유한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기본세율의 10%를 추가하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기본세율에 추가세율을 20%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또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 법인 활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 최근 들어서 법인 활용을 한 주택 매매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요. 이 법인 앞으로는 법인 활용을 하여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법인 활용을 한 주택 투자는 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자, 앞으로 후속 조치는 그동안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12.16 대책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상당수의 이 관련 내용들이 이 국회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21대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 다음에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강남 아파트,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에 걸쳐 있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 4개 동,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동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자만 거래를 해라. 결국에는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요.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갭 투자 차단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 무주택 실수요자도 차단이 된다라고 하는 우려가 큽니다. 벌써부터 신문에는 계속 전세에만 살아야 되느냐, 평생 무주택으로만 살아야 되느냐 라고 불평의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대부분 35년 이상 된 이 낡은 아파트에서 2년간은 몸테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개포주공 5, 6, 7단지 같은 경우에는 37년이 됐고요. 우성성경미도, 개포동의 경우현, 경남현대 우성, 또 이 인근에 있는 음마아파트 올 12월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2년 몸테크, 이제는 필수 사항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재건축 사업기간은 불보듯 장기화는 뻔한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 공급은 급감합니다. 2023년 11월 초에 입주를 하는 개포주공 1단지가 이 강남구에서는 2030년 이내에는 마지막 재건축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욱더 올라갈 거고 귀한 몸이 되는 거죠. 가격은 아마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2년 거주라고 하는 분양신청 요건이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중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해야 하는 이런 일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아파트 투자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앞으로 매도 물량은 증가할 것 같고요. 올 연말까지는 양도세를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되고 내년 5월 말까지는 종부세를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청약시장의 대기 수요는 지금도 몇백 대 1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기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거고 경쟁률 또한 더욱 증가할 것 같습니다. 로또 청약인 거죠. 임대차 시장, 특히 전세가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전세 물량 감소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에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시간이 다가올 것 같고요.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서울 신축 아파트, 특히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는
더욱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라고 하죠.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몇 주 내지 몇 달간은 이 조정을 받다가 그 조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상승, 우상향하는 이미 학습 효과로 알고 있고요. 시장은 이 21번이나 되고 있는 대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재건축 분양신청 2년 거주 요건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강남 재건축 시장과 강남 신축 아파트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몸값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